저번에 그 설명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해서 잠깐 또 오픈 테이블에 했던 내용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뭐냐면 이제 실패 박람회라고 대구에서 진행된 지는 좀 몇 년 된 것 같고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제 각 주주에 대한 이렇게 민주주의, 수기 토론, 수기 토론을 통해서 의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전 국민들이 이제 느꼈던 그런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가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배경이 뭔지, 관련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픈 테이블에 나눴었는데 이번 테이블은 브릿지 테이블이라고 해서 정성훈 선생님은 이제 의제 전문가로 들어오셨고요. 그 오픈 테이블에 했던 브레인스토밍을 조금 더 디벨롭 하셔도 되고 오픈 테이블 참여 못하신 분들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코로나 블루에 대한 경험 그리고 문제에 대한 배경 이런 것들을 논의해 주시면 되고요. 순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서로 이제 소개를 할 건데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 수기 토론의 목적 안내, 그리고 진행 순서 안내, 그리고 유의사항 이런 것들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참가자 소개할 거고 지난번에 이제 오픈 테이블에서 진행됐던 내용을 그 전사 자료를 정성훈 선생님한테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한 10분 정도 받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한 30분 정도 이렇게 발언권을 구하고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10분 마무리하고 이제 이 날개 이거 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너무 이렇게 생소하지만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수기 토론이 뭐냐?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특정 문제에 대해서 되게 충분히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과정을 이제 수기라는 단어의 의미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합의해서 민주적 절차에 도달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수기 민주주의, 수기 토론 이렇게 이제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행 순서 말씀드렸고 그 유의사항은 어쨌든 이제 시간을 조금 이제 저번 그 참여자들보다 시간이 지금 늘어서 이제 시간에 대한 엄수 그리고 이제 서로 비난하거나 이런 것들 조금 자제해달라.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리고 안내와 동시에 이제 또 마지막 참가자이신 이영석 님이 들어오셨으니까 각자 이제 참가자 소개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저는 오연주라고 하고요. 이번에 이제 실패 박람회의 코로나 블루 섹션을 맡았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31일 날 마지막 엔딩 테이블? 31일 날 3시부터 엔딩 테이블이라고 오늘 브리지 테이블 지나면 의제 토의를 끝나고 이제 정책 전문가에게 요 의제가 전달이 돼서 엔딩 테이블이라고 디아크에서 생중계되는 그런 순서를 앞두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그 기록하시는 여기 나래님부터 먼저 소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록자 최나래고요. 지난번에는 같이 참가를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기록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라 아마도 제가 말하는 시간은 지금 말고는 좀 없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제 전문가이신 정성훈 선생님. 네. 말이 안 들립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했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은 너무 이렇게 순식간에 제가 사라지게 돼서 인사도 잘 못 드려서 죄송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브릿지 테이블에서 의제 전문가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나셨어요? 죄송합니다. 더워가지고 에어컨 킨다고. 자, 그러면은 그 가나다 순서대로 할게요. 김지욱님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음소거 해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욱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첫 회의 때는 참가하지 못했고, 이번에 브리티 테이블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끝났어요? 네, 네. 그 다음은 이형성님. 네. 형석 씨. 다시. 네, 됐습니다. 네, 들려요. 네, 백수로 지내고 있는 이형석이라고 하고요. 지난주에 진행했던 요거 참석했었고, 오늘도 두 번째로 참석하게 됐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 세민 씨. 세민 씨.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참여하게 된 장세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뭘 잘 부탁하죠? 뭐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부탁을 하셨으니까 잘 들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장지영님. 네, 안녕하세요. 장재기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을 많이 했는데 이번 주에도 말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지난번에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 의제 전문가한테 그 전달은 했고요. 제가 요거 시작하기 전에 시를 한 편 읽어드리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가 코로나 블루가 왜 생기냐, 이런 얘기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마음의 여유를 잃었다. 이제 현대사회 너무 바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SNS나 이런 것들이 되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악플이 달리거나, 그런 이제 감정적인 해소를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여유를 잃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그 일주일에 가장 가운데 있는 수요일에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제목은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다입니다. 키티 오메라라는 분이 쓰신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휴식을 취했으며 운동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놀이를 하고 새로운 종제 방식을 배우며 조용히 지냈다. 그리고 더 깊이 귀 기울여 들었다. 어떤 이는 명상을 하고 어떤 이는 기도를 하고 어떤 이는 춤을 추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그림자와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치유되었다. 무지하고 위험하고 생각 없고 가슴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지구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위험이 지나갔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함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잃은 것을 애도하고 새로운 선택을 했으며 새로운 모습을 꿈꾸었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치유받은 것처럼 지구를 완전히 치유해 나갔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아니요, 싫어요. 네. 이 시를 쓴 사람은 그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전 세계적으로 막 공세, 격리 이렇게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들이 다 실천이 됐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위스콘신 주의 전직 교사가 쓴 시예요. 근데 이제 이 교사가 페이스북에 이 시를 올리면서 좀 많이 회자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마음 치유의 시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의제 내용에 대해서 의제 전문가의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먼저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선생님. 준비되시나요? 네. 제가 얘기하면 될까요? 네네네. 네. 이게 제가 좀 전에도 좀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급히 뭐 제가 쫓겨서 나가서 좀 죄송했고요. 그래서 회의록을 전달받아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1시간 정도였는데도 뭐 처음에 제가 참여했을 즈음에는 별다른 뭐 이렇게 뭐 달라진 점이 없었다거나 큰 경험을 뭐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이후에 아주 많은 얘기들을 좀 나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면서 뭐 저의 경험도 보태보고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뭐 다른 이렇게 보내주신 자료와 더불어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렇게 뭐 유형화를 시켜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뭐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참가하신 분들, 토론 참가자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다양한 위치에 계시면서 나누었던 뭐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좀 들려주셨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일상에서 선생님 네. 죄송한데 지금 기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나래 씨가. 말이 그래서, 빨라요? 네, 조금 빠른 것 같아서 조금 더 천천히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뭐 쓸데없는 말은 안 하도록 해야겠네요.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천천히만 해주세요. 아주 키워드만 네, 천천히. 오케이, 알겠어요. 제가 말이 많이 빨랐나요? 네. 천천히 할게요. 한 10분 정도 얘기하시길래 저는 또 준비된 말을 쫙 해야 된다 이 생각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얘기를 나눠주셨던 그런 데서 제가 좀 느꼈던 뭐 정리 아닌 정리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뭐 이렇게 자신이 겪었던 현상에서 일상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지만 주변의 가족이나 주변의 그런 상황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일상이 멈춰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시면서 좀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혼란을 겪으신 분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 하는 일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거나 하고 있던 일에 뭐 하나의 좀 방점이 크게 찍혀지는 바람에 내가 원래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나 이만큼 해야 하나 뭐 이런 혼란을 겪으신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던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얘기도 좀 인상 깊었어요. 우리 여기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에 관한 우리 어린이들도 굉장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궁금하다. 이 부분도 저는 이야기 읽으면서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원인에 대해서도 뭐 이미 우리나라는 코로나 블루가 있기 이전에도 충분히 우울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다. 우울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경쟁, 그리고 빠른 급속도로 변하는 사회 발전 이런 걸로 인해서 이미 뭐 우울함, 불안 이런 거는 내재되어 있고 뭐 충분히 만연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마무리 부분에서는 그런 이미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좀 만연되어 있는 불안과 우울이 자살 현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 같아. 나타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요즘 뭐 자살을 하는 그런 20대 연예인 얘기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좀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나의 일상이 어떠어떠했다라고 설명하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특히 뭐 대구 지역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견뎌내왔는지도 이렇게 견뎌내온 방법도 사실은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처음에는 우리 지난주 참여할 때는 별로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급하게 나가고 이걸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니 저도 일상이 멈춰버린 건 맞고요. 앞에 방금 읽어주신 그 우리 그 시에 1행부터 한 3, 4행까지는 저는 처음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책도 읽고 뭐 운동도 하고 결과적으로 저는 그 코로나 시기 한 몸무게가 한 3kg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을 했어요. 집밥을 먹었고 딴 데서 사 먹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좋았던 지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세계적인 이런 팬데믹 현상 때문에 대구라는 지역이 제가 원래는 저희들이 이 7월에 독일에 연수를 가기로 돼 있어요. 이 독일 아주 그 시골에 있는 연수원인데 대한민국 아니면 뭐 사우스 코리아 정도만 알았지 우리들이 연수를 가기로 한 우리들이 대구에 산다는 거는 크게 부각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연락이 너희들 대구 아니냐 괜찮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독일의 그 시골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대구가 됐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제한테서는 그 일정 자체가 취소되는 그런 경험도 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생각에 여유 없이 그냥 나는 코로나 블루라는 경험이 제한테 그렇게 뭐 우울한 그런 감이 없었기 때문에 별일이 없었다, 뭐 괜찮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세하게는 그런 경험도 저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뭐랄까 의제 전문가로서 뭔가를 의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좀 이게 뭐 자료를 읽으면서도 사실 좀 익숙하지 않은 역할이어서 그런지 좀 지금도 저는 사실 좀 긴장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의제를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그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뭐 앞으로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코로나 블루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재난 상황인데 그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를 여기서 좀 의논을 한다. 뭐 의제로 하나 의제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서 좀 제안을 해야 되는지 제 역할이 그건지 잘 뭐 헷갈리긴 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뭐 제가 또 상담이나 이런 걸 하면서 뭐 생각이 나는 뭐 제안사항 원인에 대한 분석은 뭐 이미 충분히 다들 좀 나누신 것 같아요. 그죠? 충분히는 잘 모르겠지만 다들 나누신 것 같고 뭐 제안을 한다면 저는 좀 중요한 게 좀 올바른 지식 우리가 그 미디어에 좀 많이 뭐라 그러죠? 넘쳐나는 뭐 과잉도 나오고 우리 그 지난번 하셨을 때도 넘쳐나는 그런 소식에 조금 우리가 기준을 가져야겠다. 뭐라 그러죠? 이 불안, 두려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으려면 좀 정확한 지식의 출처 그리고 또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뭐 보도 방식도 저는 좀 우리가 좀 뭐라 그러죠? 미디어 리트러시라 그러나요?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그리고 코로나 블루는 어떻게 보면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닐까? 정상적인 반응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게 뭐 길어지고 우리 여기 나왔던 얘기 중에 무력감 이런 것들이 좀 불안 뭐 수면이 좀 이렇게 뭐 수면을 뭐 규칙적으로 좀 취하기 어려웠던 점 뭐 이런 것들이 길어진다면 사실 좀 뭐 멜랑콜리도 얘기를 하셨나요? 네, 그런 우울증, 뭐 우울감을 넘어서는 지속성이 있다면 뭐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블루는 정상적인 반응일 수도 있다. 일시적이라면 그죠?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또 하나는 좀 일상을 좀 지키려고 이렇게 일상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좀 애를 쓰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여기 정리해 주신 내용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쭤보실까요? 제가요? 아니요, 이게 다른 다른 분들이? 예, 참여해 주신 분도 계시고 오늘 이제 새롭게 참여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참여해 주셨던 분이나 아니면 오늘 새롭게 참여해 주실 분 중에서 그러니까 모두에게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 중에 궁금하거나 아니면 조금 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네요. 다들 동의하시는 걸로. 네, 제가 이제 또 선생님 얘기했던 것 중에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얘기했던 걸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셨고 이제 현상은 달라진 게 없지만 혼란을 많이 겪고 특히 이제 직장 내 역할이나 이런 데 대한 혼란이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취약계층, 예를 들어 어린이에 대한 부분 그런 게 인상적이었고 우리나라가 우울한 이유가 경제이나 사회 발전에 급속한 사회 발전으로 인한 불안이 있는데 이미 만연해 있는 불안이 자산 현상으로 나타났다라고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때 몸무게가 빠졌다. 예, 그리고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이제 독일 연수를 가지 못해서 이 대구라는 지역이 독일까지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해야 될 역할이 뭔지가 조금 헷갈리신다고 하셨고 마지막으로 넘쳐나는 정보에 대해서 좀 정확한 지식이나 출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 올바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일상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코로나 블루에 대한 의제 전문가로 참여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제에 너무 이렇게 뭐랄까 내가 정책을 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또 마지막 엔딩 테이블에 또 한 분이 추가되면서 그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일단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코로나 블루에 대한 이야기에서 뭐 심리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상담하시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상담하시면서의 어떤 예시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는 게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네네네. 열려있네요.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는, 뭐, 일단 우리가 트라우마적인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거나, 뭐, 우리 팬데믹 자체가 사실은 뭐, 재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재난을 경험하게 되면 보통 우리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는 기준에서 본다면 최소 그래도 한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뭐 몇 개월 기준이 있긴 한데, 3개월 정도? 3개월 이내에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무력감이나 뭐 그런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뭐, 일상이 사실은 뭐 굉장히 큰 변화, 그리고 사회 전체가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아무렇지 않는 거는 또 이거는 또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다라는 것은 거기 급성 스트레스 장애까지 가지 않는 그 안의 범위 안에서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우리가 보통 우울증으로 진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런 무력감이나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2주, 우리 DSM-5 같은 경우는 2주간 지속이 될 때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무력감이나 기분이 침체되는 게 아주 급속하고 굉장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2주간 지속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우울증으로 한번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거겠죠. 병원에 찾아가 봐야 될 일이지만 이런
이런 뭐죠? 이런 상황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는 누구나 이제 약간의 사람마다 뭐 기질도 있을 거고, 기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예를 들어 우울감이 좀 높은 사람, 불안도가 굉장히 굉장히 아니에요. 조금 높은 사람인 경우는 강도가 좀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을 받아들였을 때 받아들이고 발생해서 받아들이고 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체화되거나 이렇게 스쳐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은 필요한 거니까 누구라도 그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그런 게 뭐 지속 아까 말씀드렸던 그 2주 이상 아주 기분이 많이 우울감이 깊거나 뭐 침체되거나 무력감이 지속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블루는 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저는 뭐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지혁 씨는 형석 씨나 나라 씨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주욱 씨나 세민 씨 얘기를 듣고 싶은데, 주욱 씨 같은 경우에는 일감이 굉장히 많이 줄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느꼈던 경험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하고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 작년 연말에서부터 이 결정이 된, 계약이 된 것들이 이제 연초에 그 계약이 실행되고 일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한 2개의 프로젝트 정도가 사실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또 심리적 위축감이나, 그리고 면대면으로 하는 뭐 상가라든지 이런 공사나 프로젝트, 컨설팅 이런 부분들이 다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거의 한 반년을 넘게 사실 제 업에서 일이 없었던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경험했을 때 저의 감정을 좀 보고 돌아보니까, 초창기에는 조금만 버티면 지나갈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상황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분노가 막 일어나고, 그 분노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경험들을 지나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코로나 블루의 그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분노를 하게 되고, 그거를 좀 인정하게 되는 순간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차츰 나아지고, 사회적으로도 또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음, 이제 좀 이 코로나 블루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나 팬데믹의 그 상황이 왔었을 때 개인이 가져야 될 그 노력도 있지만, 집단이 가져야 될 노력이나 사회적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저는 했었어요. 그리고 일단 가장 크게 분노가 됐던 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라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관계가 단절되는 거를 겪으니까,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그렇고, 이 서로가 서로를 경계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는 갑갑함과,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분노를 야기시키는 가장 큰 게 아니었나, 개인적인 경험들은 그러하였습니다. 좀 더 이야기해야 되나요? 현주쌤 안 음소거 되어 있고요. 목소리 안 돼.
아까 전에 집단이 가져야 할 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네네. 집단이란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나 친한 사람들이 경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거기에 대한 분노인지 아니면 그런 사회적인 것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것인지, 그 외에 막 그때 어디지? 뭐 어디 대출 받으러 갔다가 막 분노를 느껴서 막 그랬었던 적 있었잖아요. 뭐 그런 네네. 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의 어떤 관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뭔가 집단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조금 헷갈리는데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 개인이 노력하고 집단이 해야 되는 명확한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코로나 블루라는 거는 감정의 영역이 크잖아요. 감정적인 우울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랄까 이거를 우리가 집단적으로 어떤 걸 하자 해서 이거를 극복하거나 하는 명확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죠. 제가 겪은 제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좀 심리적으로 유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이 분노에 대한 대상이 명확하지도 않고 근데 이 분노가 일어나는 감정은 그대로 보면서 아 나만 겪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심리 상태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주욱 씨한테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또 첨언하고 싶으신 분? 네. 지금 각자 누르고 있어가지고. 네네. 네. 네, 제가 좀 여쭤봐도 되나요? 궁금한 거. 네, 그러면 뭐 이렇게 호칭은 이렇게 김주옥 씨 이렇게 하나요? 괜찮나요? 뭐라고 부르고 싶으신가요? 제 맘대로. 아니요, 네, 주욱 씨가 듣고 싶은 대로 불러주셔야 됩니다. 예, 기다릴게요. 뭐 제 뭐라고 이름 하시나요? 있으니까 제 이름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저 이 얘기 들으면서 김주옥 씨는 지금은 좀 막 그 분노감 이런 거는 지금은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지금은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어떤 걸 코로나를 인정하고. 예예예. 그렇죠. 그쵸. 집단적인 상황과 전 네네. 세계적인 흐름이나 그리고 응. 저의 심리 상태나 마음 상태도 응. 내가 이러이러해서 분노도 느끼고 소외감도 느끼고 하다가 이런 상황이 왔구나.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게 된 그냥 계기가 됐고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마음이 편해지거나 내가 명확하게 극복했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기간이 오래될 때 한참 코로나 블루라는 그 감정을 한참 많이 겪을 때보다 현재는 좀 나아진 것 같다는. 네, 그러시군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또 생계와 연결될 때가 사실은 제일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분노감 같은 건, 그죠? 그래서 뭐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네. 찾아서. 시작을 했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굳이 제가 막 그 원래 계획됐던 큰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당장 할 수 있는 제 눈앞에 있는 뭐 자료의 정리라든지 네네. 뭐 이후에 어떤 프로젝트로 왔을 때 뭐 해야 되는 언제든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라든지 밑작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준비하게 됐었어요. 그 시기. 네. 그리고 아까 대출 이야기 나왔었는데 저는 원래 이제 사업을 하다가 지금쯤 시기가 대출을 원래 이제 대출을 해서 창업자금 대출이나 이런 거를 받을 계획이 원래 딱 팬데믹 시기가 겹쳐가지고 근데 이제 이 사태가 터지면서 소상공인들이 그 지원을 받는다고 다 몰렸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났었죠. 네네.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내가 아직 급하지 않으니 급한 사람들이 먼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있다고 하진 않았었는데 근데 정말 제가 어쨌든 사업적으로 원래 계획에 있던 그 대출 시기가 그러니까 팬데믹하고 상관이 없는 제 신용대출을 받으러 갔는데도 그 업무들이 너무 밀려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이제 원래 계획했던 음. 대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아, 업무가 밀리다 보니까 좀 아. 그때 피해다, 그죠? 피해를 입으신 거다, 그죠? 일단은 뭐 분노의 마음이 있었을 때는 아 이게 또 다른 역차별인가 싶기도 하고 역차별. 예, 뭐 일단은 대출이라는 것이 사업이 잘 되면 성장할수록 대출을 내주는 건데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경험들을 겪으면서 또 그때도 이제 우울감이 좀 있었고 그런 거를 겪으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네. 이제 그때 집중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집중하고 심리적으로 유연성도 가지자고 좀 생각을 하게 되고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그리고 주변과 저를 좀 잘 보듬으면서 좀 극복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 네. 궁금하신 게 해소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휴학생이었는데 세민 씨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또 앞에 뭐 얘기 중에서 좀 덧붙일 얘기나 새롭게 할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직 내용 따라가기 바빠가지고. 그냥 이제 세민 씨가 그 휴학 기간이었죠. 그 코로나 시기가 휴학 기간이었고 그때 알바는 하셨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알바를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하면 돼? 그 알바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그 한 곳에서. 네. 예. 근데 갑자기 그만두라고 한 거예요? 그 사장님이? 사장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신 게 아니라 편의점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계속 후딩이 돼야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마스크 수요 같은 게 늘어서 손님은 많이 오는 상황이었는데 아빠가 코로나 기간이니까 대구에 갑자기 확 터졌을 때 손님도 많고 이렇게 되면 돈 만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손을 얼굴에 계속 갖다 대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올 테니까 조금 위험한 게 아닌가 해가지고 조금 쉬어라 하다가 네 어쩌다 보니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의점은 그만두셨는데 이제 저희 기간에 인턴으로 더 위험한 곳에 오셔가지고 인턴 생활 하셨잖아요. 그래서 생전 처음 코로나 검사도 받아보시고 그러셨는데 그때는 어떠셨어요? 솔직히 처음에 제가 방문 봉사활동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알바로 어떠냐 이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뽑혀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제가 방문할 때는 그 희망 일자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물건 나누고 해서 그렇게 작년보다 힘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마스크를 계속 쓰고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계속 쪽방 주민분들이 마스크가 안 왔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화를 하시거나 이런 점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면 상담이 아니라 우리 뭐 이제 그 폭염 재가 방문을 계속 그 대면으로 했었는데 대면을 하지 못하고 전화로 막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얼굴 안 본 상태에서 그 상담이 조금 더 힘들고 그랬었다 그죠? 네. 그 지금 복학하셨잖아요. 지금도 계속 네. 줌으로 수업하고 계세요? 네. 그건 좀 원래 어떠세요? 네. 중간고사 이후로는 대면 수업을 할 거라고 했는데 오늘 발표가 1단계로 내려왔지만 그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계속 비대면으로 수업한다고 하는데 대면 수업하는 것보다 비대면으로 하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이런 점은 좋은 것 같은데 뭐랄까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점이나 동아리 활동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조금 계속 집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험 기간인데도 조금 공부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조금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학습권에 대한 좀 침해가 있다, 그죠? 계속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하다 보니까 뭐 교수님한테 바로 질문을 할 수도 없고, 뭐랄까 이제 학교 안에서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사회적 관계도 조금 불편해지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험 기간 같지 않은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가지실 것 같아요. 조성 선생님도 지금 학교에 지금 수업 가시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네, 어, 학생들의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두 군데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면 수업으로 하기로 확정이 돼서 대면 수업을 하러 가기로 되었고, 한 군데는 그냥 아까 말씀대로 비대면으로 계속 또 하기로 되어서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어제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줌으로 집단 상담을 했어요. 처음으로 집단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까 그 좀 학습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은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래서 좀 처음에는 지난 학기도 저는 또 온라인 이게 녹화해서 줌 말고도 또 동영상 수업도 하고 혼자 떠드는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제쯤은 조금은 나아진,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제 조금은 나아진 게, 이제 학생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위해서 이게 IT 도구나 뭐 그런 어플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즉각적으로 의견을 주면 눈에 화면에 이렇게 그 의견들이 모여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그런 뭐 어플도 또 찾아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뭐 그 대신 시험은 어렵게는 못 내겠더라고요. 변별력은 또 있어야 되니까 이게 뭐 채팅이나 뭐 문자나 이런 걸로 질문도 너무 많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게 좀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긴 한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이제는 적응하려고 변화하는 그런 시도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평가하는 방법도 점점 구체화되면서 이게 어떻게 시험을 쳐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기준들도 학교 측에서, 대학 측에서도 제안을 해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조금 더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고, 그 다음은 또 이제 제가 좀 많이 요번에 느끼는 거는, 계속 교수들한테도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뭐 이게 더 많은 이런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뭐 계속 좀 교육도 많이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뭐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그죠. 근데 이제 당장은 학생들한테는 아까 뭐 공부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은 뭐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저기 원거리 통학 학원이 형석 씨는 어떠세요? 형석 씨 통학 지금도 하고 계세요? 한 번 갔습니다. 한 번이요? 네. 입학해서 딱 한 번 갔어요, 서울에? 아니요. 요번 학기. 아, 저번 학기는 거의 다 서울에 갔었고요. 저번 학기는 서울에 거의 다 갔었는데, 이번 학기는 서울 쪽에 이제 서울이 좀 위험해서. 심각해지면서 이제 못 가게 됐었죠. 그래서 거의 온라인으로 수업하다가 뭐 이제 교수님들도 좀 안 되겠는지 한 번만 올라와 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셔서 저번에 한번 갔다 왔고요. 잘하면 다음 주도 한번 올라가야 될 것 같은, 이제 그 한 2학기 정도 되니까 현장 탐방도 가야 되고 뭐 같이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한번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결국엔 몇 번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주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근데 교수님들 입장에서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대학원은 조금 얘기가 좀 다른 게 인원이 작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천천히 얘기해도 되고 뭐 전달력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해서 교수님들이 학부 수업 하시는 거랑 대학원 수업 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시험은 뭐 어차피 안 치니까 예, 과제로 때우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온라인 수업 하다가 이제 추석 전에 대면 수업 한번 했었는데 이게 저도 대학원이다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온라인 수업하는 데 대한 그런 거부감은 없고 뭐 오히려 오프라인 수업이 좀 더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네, 교수님 바로 만나야 되니까 만나서 결과물 딱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우리 지난 오픈 테이블 때 얘기했던 게 이게 코로나 블루의 원인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이 다 짜여져 있고 뭐 언제 시험을 치고 이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당장 뭐 다음 주에 그 뭐랄까 원격 수업을 하는지 아니면 대면 수업을 하는지조차 이게 뭔가 지침이나 이런 게 딱 제시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는 좀 이렇게 할 건 다 하고 시험 치고 막 이런 경험들이 학생들이 뭐랄까 조금 혼란스러움을 겪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장지혁 님이 저번에 이렇게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초등학생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학습권 침해 이게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그러니까 계층별로 이게 온라인이나 이런 그 인프라가 잘 갖춰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사교육으로 커버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뭐 공교육만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집에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없는 집 같은 경우에는 그 학습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진다 이런 이제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교육에 대한 그 코로나에 대한 뭐 문제 대응이나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코로나 블루가 왜 발생했고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각자 한 1분 정도씩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장지영님 말씀 안 하셨으니까 먼저 해주실래요? 뭐 기본적으로는 사랑과 관심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글쎄요 저는 사실은 이런 사회 문제를 딱딱하게 배운 사람이라 그 뭐 결론은 코로나 블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돈. 정부나 사회가 우리가 그게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불을 할 것인가. 그 세금 형태든 되든 예산의 형태가 되든 그 사실 돈을 써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것들 좀 난망합니다. 사실은 지방 정부는 재정권이 없고 기획재정부는 뭐 지금 재정 중칙을 만들어서 확장 재정 정책을 어떻게든 선언적으로 거부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단순하게 부채가 많아서 정부가 부도나는 경우 잘 없거든요. 사실은 단순하게 이게 가게가 달라요. 기업하고 가게가 다르요. 정부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뭐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지만 코로나 블루라든지 타격 재난 사실은 재난 자연재난이든 어떻게든 이거는 계층적인 효과가 서로 달리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 좀 들고요. 이런 부분들 좀 정부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을 더 해주셔도 되는데 너무 딱 1분은 지켜주셨습니다. 저번보다 굉장히 짧게 시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사랑과 관심 집에서부터 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이게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뭐라고 생각하는지 주욱 씨는 코로나 블루가 아까 전에 뭐 생업이 힘들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코로나 블루가 왜 생기는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단지 개인적인 심리적 유연하지 않아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됐어. 저는 불안이라고 생각해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저는 원인이 생기는 것들은 단순히 이번에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감이 이제 출발이라고 보진 않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현재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고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극복 방안이라는 것이 이 심리적인 부분의 극복 방안인데 그것이 이제 뭐 리소스를 자본으로 장지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돈과 자본으로 리소스를 투입돼서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뭐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유연성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옛 이야기 중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넘어져서 쉬어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블루를 좀 극복하고 그리고 이후에 변화되거나 이 이후의 사회를 좀 준비하는 계기가 됐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심리적 유연성을 가지는 거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일 같아요. 저는 이제 올해 들어서 좀 제가 뭐 나이가 사자가 달리니까 약간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짬바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저번 오픈 테이블 때 얘기했던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피해자는 누구일까 했을 때 이제 20대 여성이 아닐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특히나 20대 여성 중에 이제 연예인들 우리가 이제 집에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SNS나 이런 인터넷이나 뭐 이런 그 댓글 막 달고 이러다가 뭐 그전에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더 그런 시간들이 늘어나고 그게 고스란히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피해로 나타나는 게 자살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세민 씨 생각은 어떠신지? 세민 씨는 학생이고 20대 여성이기도 하고 뭐 알바생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모님의 자식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이 있을 텐데 세민 씨가 생각하는 어떤 세민 씨가 코로나 블루를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현상에 대해서나 아니면 코로나 블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 블루의 원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활동을 잘 못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얘기할 상대나 뭐 이런 것과도 조금 멀어지는 상황이 있고 이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밖으로 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노래방을 간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점점 우울해지는 게 조금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자기가 활동했던 걸 숨기고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지인이 이런 걸 숨겼다? 저도 겪었던 현상인데 광화문 집회를 갔다 와놓고 안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게 나중에 미리 말해주기 전에 제가 그 안전 문자 같은 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지인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조금 심해지면서 저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믿었던 가까운 대상에게, 그러니까 친구한테마저 뭐랄까 그 코로나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중요한 상황을 자기한테 알리지 않았다. 그런 정보들을. 그래서 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상황까지. 그래서 믿었던 친구한테 약간 그 배신감이나 이런 불안감이나 이런 게 생기셨겠어요. 근데 우리 노래방 갔었잖아요. 그때 회식하면서. 네, 그건 그렇죠. 하여튼 사무실에 오세요. 사무실에 오셔서 같이 놉시다. 네, 시합 끝나고 갈게요. 네, 시합 끝나면 술 사줄게. 형석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난번 원인과 이번에 브릿지 테이블의 원인이 조금 달라지셨나요? 아니,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요.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은 저번에 얘기했던 장지혁 쌤이 얘기했던 어떤 해소를 못했다.
강세민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해소를 못했다는 부분 2번이나 나온 걸로 봐서 아,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듯이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풀 것도 없었고 고통받는 것도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겪었겠다라는 조금 동감되는 느낌. 예, 그 정도라고 생각을 좀 못했어요. 예, 지금 뭐 차르륵 차르륵 소리가 나는데 아, 그래요? 무슨 죄송합니다. 예. 새 장비 소리인가요? 아니요, 색연필입니다. 형석 씨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스트레스 해소 부분, 이게 코로나 지금 블루라고 말하지만 이게 분노감으로 인한 코로나 레드, 뭐 코로나 블랙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한국 사회가 뭐 정을 기반으로 한 좀 이렇게 관계 중심의 공동체 사회를 기반으로 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이게 도시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 정재혁 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런 화병이 있잖아요. 한국인 특유의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지인들을 만나서 그걸 못 푸니까 이게 계속 우울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집에 있으면서 또 뭐랄까 새롭게 또 경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내면을 조금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뭐 홈 트레이닝을 하거나 혼술을 하거나 이렇게 혼자 하는 것들이 많이 유행처럼 이제 번지게 됐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장지영님하고 정성 선생님 얘기 좀 그 마무리로 듣고, 정성 선생님 마무리 좀 해주시고 그렇게 끝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안내 몇 가지 드리고. 네. 장지영님 얘기 좀 하실 거 더 있을까요? 전혀 뭐 특별하게 없고 뭐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얘기가 동일하죠. 한국인은 원래 도시는 우울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시 생활은 우울한 거고 도시인 우울해요. 근대 부르자는 늘 우울하죠. 그런 상황인데 한국은 경쟁이 더 심해. 그래서 경쟁의 압력이 더 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근데 그걸 풀어야 돼. 근데 그걸 못 푼다. 이게 가장 기본적 논리 구조고. 근데 그거는 또 사람마다 또 서로 다르거든요. 그 스트레스 승리를 버틸 수 있는 능력들은 신체적 능력이나 재능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격차도 상당히 고민합니다. 사실은 일하고 갔다 와서 저녁에 뭐 스트레스 풀 시간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겨내는 능력이 있으면 그것도 사실 사람들은 서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을 풀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기본 구체적인 것들은 뭐 저희가 다음에 또 논의하면 또 아이디어가 또 샘솟을 것 같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고, 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은 늘 외로워요. 늘 외롭고 우울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얻은 대가가 또 어떤 자유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잘 생각하시면서 좀 더 나만 우울한 것이 아니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버티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의제 전문가이신 정소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정리. 네. 뭐 일단 뭐 이렇게 이번 그 회의 시간에 자주 나온 키워드 정도로 좀 본다면, 이제 원인을 얘기하셨을 때는 어떻게 보면 뭐 분노감 뭐 이런 것도 나왔고,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해서 많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지난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여기 또 이렇게 분노감에 또 조금 더 뭐 떠오르는 사회 현상이라고 한다면, 뭐 분노랑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뭐 혐오가 또 우리 아까 그 불안감이 사실은 이런 혐오 문화를 또 만들어 오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우리 그 아까 뭐 슈퍼 전파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회사에 제일 첫 번째 누가 그 코로나가 걸리냐, 뭐 아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여기 코로나 블루에 어떻게 보면 좀 블루에 아직 오지를 못하는 그 좀 피해자들이라고 한다면, 뭐 감염자도 계시고, 제가 만나 뵀던 분 중에는 뭐 밀접촉자라고 하나요? 아주 그 감염되신 분과 뭐 가족 관계에 있거나 같은 그 직장 내에 근무를 해서 바로 뭐죠 이거 집에 있으면서
그 경과를 봐야 하는 자가격리 당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 몇 분을 좀 뵀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런 뭐 분노감도 분노감이지만 뭐 이 혐오도 되게 우리가 좀 만연하게 지금은 우리 서로가 불안하다 보니 알게 모르게 이 혐오감도 코로나 관련해서 혐오도 굉장히 좀 많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좀 걱정, 뭐 생각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해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 개인이 또 뭐 사고의 유연성을 기르자, 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함께 이제 겪는 일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자라는 것과 뭐 사실 뭐 이렇게 자주 만나고 예전하고는 정말 문화가 좀 달라지는,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문화는 이제는 진짜 많이 없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서로 의심하는 마음도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저는 그 부분도 되게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뭐 코로나 블루가 뭐 그 돈으로 다 해결되고 뭐 이런 건 아닐 수 있지만 그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회가 아니면 뭐 나라가 지원해주는 그런 경제적인 밑받침은 생존의 위협을 받으신 분들 정말 많기 때문에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월을 노니까 아까 대출할 때 제가 저 까먹고 있었는데 저도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 딱 단절이 되니까 그렇죠. 뭐 그런 지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 원인에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하나 더 좀 생각나는 걸 좀 보충한다면 우리 그 불안이라고 하셨던 그 부분에 또 뭐 같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미래를 좀 우리가 뭐 계속 변한다. 이제 생활 방식, 사회 구조 크게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우리한테 막연하게 그런 불안감을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죠? 불가측성이라 해야 되나? 우리가 뭐 상상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장기적으로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막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런 코로나 블루 좀 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공지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채팅방에 띄워드린 대로 의제 사진에 대해서 좀 취합을 부탁드린다는 건데요. 어떤 사진이냐면 실패를 떠올릴 수 있는 사진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실패 경험, 상황 뭐 이런 사진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거 주님 괜찮으세요? 그런 사진도 좋습니다. 그런 본인의 셀카 이런 거 좋고요. 좌절 사진 이런 거 좋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 테이블 참여하기 전에 뭐 준비 어떤 그 뭐랄까 왜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사진을 보내주실 때 밑에 이제 사진 제목이나 설명 같은 거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엔딩 테이블은 31일 토요일 3시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우리 이제 날개, 희망의 날개라고 하던데 요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녁 안 드신 분들은 맛있게 드시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31일 날 뵐게요. 네. 안녕. 나리 씨도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